그림책과 함께하다입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다. 민들레 꽃씨를 후후 불어 아이들 마음속에 심듯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그림책과 함께하다 코너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직종이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꾸 이제 수업 시간에 네. 어떻게 활동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터놓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버스 여행님 해보셨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아까 했던 방식 읽어줬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안 보여주고 한번 들어봐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 나누고 보고 어떤 게 달랐는지 이제 얘기해보고요. 아이들도 좀 일반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보다는 수영장 있어 너무 부럽다. 1층인가 봐. 뭐 이렇게 달리기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은 층간 소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그런 건 비슷한데 또 휠체어 탔다는 생각은 못했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얘기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작가의 말 그런 것도 같이 읽어봤어요. 제가 읽어주고 우리가 그 학생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은 걸까, 바른 걸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들 나눴고요. 다행히 그 친구를 놀리거나 그런 애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 마지막에 서로 다정하게 대하면 멋진 하루를 보내게 될 거야. 저게 사실 또 중요한 말인 것 같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장애를 배려하지, 장애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또 너무 당연한 거고, 또 그렇게는 어떻게 보면은 애자 이런 말은 더 이상 안 쓰게 되었지만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면 차별이 옮겨가죠. 그래서 이게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는 그런 것이 문제지 장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양한 친구들 어떻게 지낼 것인가, 물론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이제 다정하게 지낸다는 거는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지내는 게 뭐냐라고 이제 써보라고 했는데, 네 다정하게 대하는 방법이 여러분 생각이 어떤 건지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별로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또 약간 일반적인 내용들을 써서 애들이 이 정도 이해했구나. 그래서 그냥 친구를 다정하게 대해요. 왕따 시키지 말고 같이 놀아요. 남 탓하지 말아요. 친구의 말을 잘 들어줘요. 배려를 하면서 지내요. 같이 게임하는 게 최고죠. 네, 같이 게임을 한다. 그죠? 춤추는. 네, 춤추는 거. 해준다. 네. 우리 반에 가장 춤을 좋아하는 어린이입니다. 시도 때없이 춤을 추는. 그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 있어서 좀 약간 일반적이긴 했는데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하구나. 지속적으로 또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 정도로 얘기를 했고, 사실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1시간에 하려니까 이게 책을 읽으니까 시간이 다 가서 사실 추가적인 활동은 못했습니다. 되새김을 다시 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기본적인 얘기지만 애들은 사실 안 하잖아요. 친구 놀리고 그다음에 시비 걸고 다 이러다가 우리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정오를 한 번 더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를 자기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괜찮아요. 맞아요. 교육은 사실 이렇게 반복으로 이제 그렇죠. 세뇌를 시키는 다정하게. 또 3학년 수준에서는 딱 그쵸. 6학년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별다르지 않을 때. 사실 저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끼리 다정하게 대하는 거 한번 써볼까요? 맛있는 욕 쓰지 않기. 욕쓰면 다정하지 않아? 맞아, 우린 다정한 사이에서 다정하기 욕을 하니까. 맞아. 안 되게 다정하게 가까워 욕하는데. 맞아. 오히려 아이들의 말이 정답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그 PDC에서 뭐 맨날 학급 운영할 때 많이들 하시는 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행동해요 그거 하잖아요.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할까? 뭐뭐 해라고 하지 않고 뭐뭐 해줄래? 어. 막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거 어. 구체적으로 막 하잖아요. 뭐 해줄래? 부탁하는 말. 어떤 반에 갔더니 지시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 난 못 가겠다 이러는데 나 하루 종일 지시하는 말만 쓰는데 찔렸어요 저도. 우리는 동급생이 아니니까. 친구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럼요. 그 맨날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들 키우는 방법은 말을 짧게 한다 뭐 이런 거 알려줘. 지시하는 말. 그렇죠. 그럼 난 아무 말도 못해. 난 무건수행이야. 막 대신에 밥을 주잖아요. 다정하게 밥을 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정하게 밥을 준다. 주잖아요. 그 동물 키울 때 우쭈쭈 이러. 약간 말 잘 좀 먹이 하나 줘. 먹이 하나 줘. 잘했어. 뭐라 해야 할지. 그러면 다정하게 대하는 방법. 이렇게 행동해요. 뭐가 있을까? 먹이를 준다? 맛있는 걸 맛있는 걸 사랑을 사서 담아서 맛있는 사랑을 걸 담아서. 해준다. 행동. 사랑을 담은 먹이. 안 돼? 먹일 거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람한테 먹이라뇨. 음식. 사랑을 담은 음식. 맛있는 걸 나눠준다. 아니 교실에서도 애들 칭찬하면서 뭐 과자라도 이렇게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 또 뭐가 있을까요? 다정하게 다정하게 대하는 대하는 행동. 이제 요거 관련해서 물어봐 준다. 그럼 애들이 너무 저도 그렇지만 물어봐 주지 않고 그냥 해. 물론 필요합니다. 때로 필요하나 얘 상태와 얘가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런 것들 물어봐 주는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얘가 원하는 건 뭔가? 맞아요. 요즘에 애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제가 이렇게 맨날 지시하는 말만 쓰는데도 선생님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왜 이러지? 그랬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할 거야. 괜찮아? 오, 친절하신데요? 그러네요. 괜찮아 물어봐요? 지시어만 쓰는데 자, 이거 지시하고 할 거야. 괜찮아? 그럼 만약에 안 괜찮아요 이러면 어떡해? 그래. 감히 그런 애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안 괜찮다고 하는 애는 없는데 혹시 힘들거나 못하겠으면 말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괜찮아? 어, 못하겠으면 얘기해. 먼저 시작해도 괜찮아? 그러면 괜찮다고 하기도 하고 안 되겠어요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다음 친구한테 물어볼게. 먼저 시작하시겠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 하고 안 되겠다고 하면 다음 사람한테. 그것도 일종의 다정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괜찮냐고 물어봐요.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괜찮아? 질문 있니? 할 수 있겠니? 그런 거였나? 친절하신데? 굉장히 친절하신데요? 나의 지시어 목록은 다 빼고 이렇게 좋은 것만 말한다. 애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나는 전혀 친절한 인간이 아닌데 왜 자꾸 친절하다고 말하는 거지? 그 그랬는데 애들이 약간 그런 그 거 입 같나? 벌어지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네, 근데 웃긴 게 웃으면 마녀 같대요. 얘들아 내가 웃었는데 화를 낸 게 군인 운이 같다고. 근데 해 바로. 근데 어쨌든 친절하다고는 얘기 듣잖아. 나는 맞아 친절하다는 그냥 예시가 다정한 사람이 없다 여기는. 다정한 분들이 오늘 다 결석해서 참 미치겠다. 지금 제일 조용하신 분이 제일 안 아니야. 다정하신 분? 저는- 안 다정하신 저는 분. 눈빛으로 제압하기 때문에 얘들아 내리셨어. 해. 그래서 저는 아까 다정하게 대하는 행동에서 먼저 떠올린 게 다정한 눈빛을 보여야 그쵸, 된다라고 그쵸. 생각했는데 반성하네요. 그냥 잘 안 됐던데. 안 돼요. 저는 눈빛으로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아주 저학년 만날 때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내 눈빛이 이래. 어. 내가 눈에 안면 뭐죠? 안검하수가 있어. 그렇게 의학 용어까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게 뭐지? 집에 가서 막 찾아봐. 이해해라. 지금 점점 또 이상한 데로 갔어요. 죄송해요. 네. 그래. 다정한 다정한 것도 행동 얘기하잖아.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 이제 책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장애 이해 교육을 할 때 되게 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장애인을 대할 때는 뭐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게 연수에서 들은 건지 선생님한테 들은 건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ADHD 아이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쟤 도대체 왜 저럴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헤드폰 쓰는 아이처럼 ADHD가 있는 아이는 이 양동이 있잖아요. 그 양은으로 된 시끄러운 거. 그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누군가 두들기는 것 같은 소리를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음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되게 오래 계속 노출돼 있는 거고. 짜증이 많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우리랑 뭐 좀 그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초점이 잘 안 맞거나 이렇게 뿌옇게 보이거나 시력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당연히 모든 일에 있어서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좀 더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구나. 이 아이의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랑 좀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의 교육에서는 장애인들이 겪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은 의외로 그런 지점을 되게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수영장이 있는 집도 생각해보면 집에 꼭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영장에 가서 노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런 시설이 좀 있어줘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집에 있는 그네도 다른 놀이터에 있는 그네와는 좀 다르지만 집에 그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찌 보면 이제 이 친구의 집은 그런 시내에 있는 이제 좁은 아파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물론 이 작가의 나라가 이런 주택 문화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머 되게 집이 넓고 좋아 막 여기서 끝날 수도 있으나 이 친구가 우리 집에서 살면 어떨까? 이 친구가 우리 집에서 살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그런 장애인 분들이나 뭐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임대 아파트라고 말하는. 거기에 가보면 사실 그 임대주택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요. 딱히 별로 없고요. 그냥 저 경사로에 있는 건 어느 아파트나 요즘엔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공간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들이랑 같이 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위 환기의 측면에서라도 물론 애들이 뭐 사회를 다 바꿀 수는 없죠.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성인이 돼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아까 우리 놀이터를 한참 봤잖아요. 애들은 놀이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놀이터 공간을 이 그림에서 보이는 놀이터와 우리 학교에 있는 놀이터를 좀 비교하면서 아이들에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어려운 말을 되게 체감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다 같이 놀 수 있는 우리 학교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까? 요즘에 공간 디자인 할 때 학생 참여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애들이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떠올리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것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보충되어야 모든 친구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놀이터가 가진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놀이터는 모든 사람이 즐겁게 놀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앞에 보면 그 외소증 가진 아빠가 같이 놀아주는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른도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라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장애가 있는 친구도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뭐 키가 작아도 키가 커도 누구든지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애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또 상상해보고 그거를 그냥 애들이 이렇게 막 쪼물락거리고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만드는 것까지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훌륭합니다. 네. 그러게. 고학년들도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만들어보는 활동. 저는 좀 장애인들의 직업?
직업에 대해서 또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되게 다양한 장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인들의 직업,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 아니면 뭐 청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약간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나라에서 아예 법적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런 자격증 뭐 개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그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 제과 제빵 쪽으로는 그런 자폐나 뭐 이런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아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게 이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좀 결국에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는 어떤 그런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좀 생활 편의적인 어떤 디자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좀 저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저런 뭐 이렇게 그런 뭐 점자 책이라든지 뭐 수어를 통해서 또 가질 수 있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같이 아이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특히 고학년에서는 좀 더 많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설명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청각장애가 있어. 우리 엄마는 무대에서는 배우야. 패션에도 관심이 많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제 커서 패션 디자인이 될 거야. 어쩜 소망이 될지도 몰라. 이것도 있고요. 아까 그 외소증에 보면은 여기 아니군요. 다시 어디였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죠? 있었는데. 여기 직업 나와 있는 거 어디 있는데? 뭐 오두막을 짓고 있어 뭐 이런 곳인가요? 팔을 잃었지만 뭘 만들 수 있는 몇 시간만. 여기 있네요. 폐혈증으로 팔을 잃었어. 지금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 그만큼 집에서 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난 좋아. 그래서 직업의 부분이 조금 적지만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막 그 장애인 시위, 지하철 시위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반응을 보였던 것도 뭐 세금과 복지에 장애인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도 왜 이렇게 접근을 할까 생각했는데,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우리가 왜 장애인인데 직업이 있다고? 막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청각장애가 있는 거랑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편견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관점을 바꿔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학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양교원님 어려워요. 어렵네요. 왜냐하면 애들이 접해보지 않은 그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놀자 뭐 이런 쪽으로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서 만약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같이 놀아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놀이를 같이 하고 싶니 뭐 이렇게 좀 친밀감을 먼저 형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놀 수 있는 놀이 찾기 괜찮네. 놀이를 좀 바꾼다든지 이 놀이를 하면 이 친구는 어떤 점이 불편할까 뭐 이렇게. 뭐 카드 놀이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면 색깔 카드는 못 할 거니까는 모양이 다른 카드랑 뭐 놀이를 만들어 본다든지 뭐 촉감이 좀 다른 걸 해본다든지 뭐 특정화된 그런 놀이를 서로 좀 새롭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근데 저학년 조금 어렵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학년들은 달라서 이상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상하다기보다 얘네는 그냥 오히려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반에서 이제 통합학급 해보고 그러면 저학년 애들이 더 잘 도와주거든요. 그냥 친구야. 그냥 별로 다르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도와준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내가 얘한테 이거 도움을 주면 얘가 좋아하겠지 해서 더 잘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재밌게 잘 노는 저학년들 더 많이 봤었어서 뭔가 도움이 아니라 그냥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더 많았거든요. 그야말로 다정하구나. 저학년들은 좀 다정한 것 같아요. 고학년 점점 이제 어른이 더 힘들지 않아요? 편견이나 이런 게 더 많으니까는. 맞아요. 맞아요. 사는데 바빠져서 옆 사람을 못 챙기죠. 점점 그런 나이 것도 들수록 그런 것 같아. 그런 부분도 있죠. 고학년 같으면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5, 6학년 같으면. 왜냐면 이제 우리가 요즘에 학교에서 휴지 같은 거, 뭐 A4 용지 같은 거 박스에 보면 뭐 장애인 생산 시설 뭐 네. 요즘인가 뭐 그런 마크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되게 무슨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의 CEO인가 뭐 되게 높은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식이 이제 장애인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그렇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언젠가는 내가 먼저 자연적으로 수명을 다할 텐데 내가 없어도 얘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도대체 장애인이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그 일정 정도의 비율을 무조건 기업에서 구매하게끔 네. 하는 그 제도를 그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떠한 또 다른 제안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시가 있으면 또 애들이 금방 찾아내니까 그게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관공서나 뭐 교육기관 이런 데도 좀 규모가 있거나 그러면은 카페테리아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도 보면은 맞아요. 장애 지원들을, 있으신 분들이 와서 음. 하시더라. 바리스타도 하시고 맞아. 제과제빵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렇게 꺼리낌 없이 잘 하시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반복되는 동작이니까는 음. 학습에 의해서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정책적으로 맞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훨씬 같아요. 정교하게 할 수도 되게 있어요. 차분하게 사실은. 그런 게 되게 네. 잘하세요. 정성껏. 그래서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감동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수업 상황으로 끌어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 잊어버려가지고. 아, 깜빡깜빡. 혹시 그림책 뭐 더 활동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거 있나요?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르. 그림책과 나아가다. 작은 꽃씨를 바람을 태워 큰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시간, 그림책과 나아가다 코너입니다. 네, 모임이 시작되면 모두가 기대하는 이 시간. 그림책과 나아가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뭐랄까 파도가 출렁이는 것처럼 네. 이야기가 아주 막 이렇게 너를 띈다고 해야 맞아요, 되나? 맞아요, 맞아요. 아주 네. 높아졌다 낮아졌다 네. 감정의 기복이 많이 있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그림책과 관련해서 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좀 약간 저는 사실 아까 그 장면 생각 났던 거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느 부분이 저 오늘 되게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네요. 그냥 들어주세요. 좋아요. 그 이제 시각장애 엄마를 가진 그 아이의 이야기에서 그 안내견이 있잖아요. 그 안내견이 집에 와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고 싶어 하지 이게 있는데 이게 너무 약간 짠했어요. 네, 그 이 안내견들의 수명이 진짜 짧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얘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리트리버 같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거의 뭐 10년을 넘게 산다 치면 쟤네들은 6, 7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들었어요. 이런 뭔가 구조 활동을 한다던가 안내견을 한다던가 그래서 얘네도 맞아요. 그래서 6살쯤 되면 은퇴를 한다고 저는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는 못 들었는데 수명이 훨씬 짧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잘 놀고 있는 모습이 사실 좀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전 왜 이거에 꽂혔을까요? 강아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누렁이라서 방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안내견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반 반려견보다 수명이 짧다는 오해가 있다. 왜? 사실은 안내견이 더 오래 산다. 일반 리트리버 12.5세, 은퇴한 안내견 14세. 안내견이 더 길다. 왜 그럴까? 첫 번째, 검증된 사료와 간식만 먹는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산책을 한다. 세 번째, 수의사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다. 저의 이 슬픔이 사라지네요. 네 번째, 질병이 발생한 경우 빨리 치료받는다. 다섯 번째, 대부분의 장소 주인과 함께 할 수 있다. 대부분 가정견들은 계속 같이 있으니까. 집에서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다. 여섯 번째, 안내견은 건강한 존경과 목욕이 낳는다. 일곱 번째, 안내견은 어릴 때 좋은 경험을 이제 훈련사랑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 다행이네요.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었네요. 오해였네요, 오해. 나도 그거를 오해를 들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행복하네요. 다행입니다. 계속 행복한 걸로. 아니 얼마 전에 그 군견 럭키인가? 걔 죽은 거 보고도 너무 슬퍼가지고. 누렁이. 동병상련. 왜 무슨인지 오늘 절절히 알게 되는. 너무 딴 데로 샜는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었죠? 네, 안내견이 더 오래 산다. 아니 그거 말고. 왜요? 얘기하고 싶어. 오자 토크의 시간에 오자 토크. 아직 안 왔어. 지금 생각하러 시간 벌어주신 거예요. 저는 패스해 주세요. 그 안내견 얘기가 나와서 안내견이 반려견과는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우리가 보통 동반 출입 금지인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내견이 동반 출입하지 못했을 때 겪는 시각장애인의 불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같이 들어가게 해주던데. 안내견 대부분 안 되는 데도 안내견. 그래도 많이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안내견은 된다고. 해줘야지. 인식의 변화는 진짜 진짜 어렵고도 중요한 네. 일인 것 같아요. 이 책에 관통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인식의 변화. 벌써 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주신 거죠? 제가 1등으로 할게요. 그러나 남은 못하겠지. 근데 저는 안내견을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안내견도 저렇게 예뻐해주고 막 같이 놀아주고 그러나요? 보통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만 들어봐가지고. 그러게요. 버릇이 나빠지나? 잘 모르겠어. 훈련받은 걸 까먹나? 놀려고 하고 주인과는 일은 안 유대 하려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막 사람을 보면은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에 충실하지 예, 못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고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외국에서 있었던 사고인 것 같은데 횡단보도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이랑 서 있는데 맞은편에 있던 사람이 간식을 이렇게 꺼내서 안내견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내견이 그거를 보고 이제 뛰어가서 이제 빨간불에 뛰어간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뭐 같이 다쳤나 죽었나 이제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때 한창 뉴스에서 안내견에게 절대로 간식 주지 말라는 뭐 막 간식을 이런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마. 쓰다듬지도 말라고. 맞아.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쓰다듬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네. 안내견에 저 때문에 안내견으로 지금 갑자기. 두렁이 안내견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이상한 데로 잘못된 정보였다. 이상한 곳으로 안내되었네. 해피엔딩으로. 왜일까? 요즘에 진짜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이 나와서 그림책이 가진 매력 중에 하나가 어떠한 어려운 주제도 좀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지점이 있잖아요. 오늘 그런
책을 또 한 권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무척 그림체도 반갑습니다. 되게 따뜻해서 맞아요. 요즘에는 그림책의 그림체나 색깔 톤이나 뭐 이런 되게 것들도 중요하구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지점들도 다시 한번 표정이 정말 다 밝아서 좋고.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수화 얘기를 아까 하고 싶었는데 뭐 얘기하고 싶은지 까먹었는데 다시 생각이 났어요. 수화에 대해서도 수화라는 말을 요즘에는 수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에도 수어가 나라마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게 나라마다 말이 다른데 그렇죠. 수어라고 해서 만국 공통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 아이비에서 아이비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이비는 이중 언어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이중 언어의 제2외국어처럼 외국어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의 어떤 학교가 그 이중 언어로 수어를 선택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어머나 막 이런 그런 이런 수어를 생각할 수도 있구나. 우리 보통 뭐 영어야 중국어야 뭐 일본어야 뭐 이러는데 수어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쪽은 되게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수어에 대한 것도 이야기 나눠볼 법한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중학년 정도의 애들은 그 수어로 노래 같은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어쩐지 모두 오자 토크가 준비된 것 같은 이 기분. 우리 모임의 항상 하이라이트 오자 토크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뭐 다 벌써 마음에 다섯 일시에 글자가 전환? 막 예시. 그건 못 써. 시작해 볼까요? 저 먼저 해도 될까요, 누렁이? 네. 그러실까요? 이게 우리 집에 놀러 와 있잖아요. 나도 가볼래. 저는- 준비했어. 저는 사실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전에 다른 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제일 가까운 곳에는 사실 없어서 한번 그분들이 생활하는 곳에 또 한번 가서 이렇게 사실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지만 아까 여기 책에 나왔던 것 같이 약간의 그 편의 시설들이 다르거나 뭐 그런 게 다를 것 같아서 그냥 가서 진짜 뭐 여기서 수어를 배워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헤드폰을 쓰고 놀이를 조용히 집중을 해서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래 좋아했습니다. 저게 마녀처럼 웃는 거예요? 맞아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네, 그렇죠. 양귀비님은 오늘 계속 피보고 있어요. 다음엔 아마 괜찮아요. 누렁이 옆에 안 앉을 것 같아. 저는 더불어 함께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인식의 전환하고도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다 계시잖아요. 지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야 될까를 계속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는 건데 더 많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다정한 세상 하겠습니다. 다정.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는 건 다정한 세상을 만들자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냐 뭐 불편함이 있으니까 배려해줘야 돼. 또 물론 뭐 좋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제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두가 같이 서로의 다른 점을 다정하게 대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했으면 해서 오자토크 했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다정한 세상이고 오. 오늘은 이야기가 막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다정하게 여쭤볼게요. 먼저 하시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할 수 괜찮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밖으로 나와. 밖으로
밖으로 나와서 저렇게 뭔가 어. 편견 없는 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다정하게 이제 집에서만 놀지 말고 다 나와서 그럼 나도 가볼래.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다 와야죠. 너도 그래서 밖으로 나와.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장애인들이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다 요새는 요새가 아니라 이제 많이 집에만 있다. 사회 활동이 아무래도 좀 위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걸 모두 다 이제 사회의 장벽을 다 뚫고 그리고 어쨌든 사회에서도 어떤 이런 구조적인 거를 잘 마련을 해줘서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명령이야. 밖으로 나와. 괜찮아? 다정하게 괜찮아? 괜찮아? 싫어. 그럼 조금 있어 볼래? 조금 기다려. 아 웃겨라. 네. 아. 수아님의 마무리로. 네, 저의 또 마무리를 저는 피는 붉은색.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파퀴아오 아세요? 필리핀의 네, 복싱 복싱 되게 유명한 복싱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 코로나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온 세계가 힘들고 나서 그 아시아 혐오 범죄가 되게 막 엄청. 형형하게 흉흉하게 막 이럴 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무슨 SNS에 네. 모든 사람의 그 피부 밑에는 붉은 피가 흐른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되게 많은 비중이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편함을 가졌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불의의 사고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겪어서 장애인이 되는데 마치 사람들은 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그렇게 사람이니까. 완전 다른 사람으로 저 사람은 무슨 외계인처럼 피가 초록색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차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두 같은 사람이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아까 말한 다정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의 피는 붉은색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오자토크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남의 말로. 인용. 좋아요. 네, 유료까지 하는 오늘 수준 높은 오자토크. 네, 오늘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새로운 주제의 그림책이 우리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벌써부터 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가을을 즐기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